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입니다. 현재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안보와 미국 외교 정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간 현재 낮 1시경,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제대학원에서는 국제학연구소 주관으로 퍼시픽 투데이라는 유튜브 시리즈를 발간해 왔습니다. 그 시리즈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제정세에 관해서 그때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시의성이 꽤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바로바로 그 회담 직후에 그 의미 내지는 진행한 그 내용들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패시픽 브리핑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저희가 시작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제적인 현안들이 생길 때 좀 더 신속하게 그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한국 시간 새벽에 있었던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당시에 있었던 두 정상 간의 약 50분간의 모두 기자회견, 그 다음에 이어진 소인수 확대 회의, 그 다음에 또 오찬까지 약 2시간 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각종 언론 보도 내지는 또 그 관계자들의 브리핑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간단하게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목한 첫 번째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그 모든 회담이 끝난 직후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내진 브리핑에서 한 내용이었습니다. 강 대변인에 의하면 이번 한미 정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그 다음에 저희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몇 달 안 되는 시기에서 서로 굉장히 중요한 동맹 국가인 양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안도 현안이지만 이 두 정상 간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앞으로 각자 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그 첫 단추를 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트럼프 행정부 내 모든 정책이나 그 결정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그 사고 방식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의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대통령이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양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상호 신뢰 내지는 유대를 쌓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두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까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두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그 SNS 계정인 트루스 소셜에 갑자기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들었다면서 트윗을 올리면서 굉장히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한국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는지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두 정상 간의 모두 기자회견에서 그 이에 관해서 기자의 질문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에 관해서 궁금함을 표시하면서 약간 긴장감이 도는 순간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는 국내 정치 여러 계엄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것이 혹시라도 주한미군이나 우려했던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숙청이나 혁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였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 그 이후에 양자 간의 대화나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는 아주 우호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조금 위기의 순간은 있었지만 두 지도자가 서로 만나서 첫 대면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좋은 서로 간의 상호 소통 내지는 유대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실제 이후에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한국 측 그 대변인의 그 브리핑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아니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도자이다. 라는 식으로 추켜 세우는 많은 그 발언들이 있었고 또 수행한 모든 그 수행원들에게 본인이 직접 백악관 기념품 그 방에 가서 선물을 다 나눠주고 거기에 친히 하나하나 다 사인해 주는 듯한 여러 가지 아주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첫 정상회담은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어진 회담이었다라는 한 가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는 그럼 실질적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되었나 하는 문제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역시 관심이 기울어졌던 주제는 한미 간의 동맹 또 한미 간 그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중요 의제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이전에 있었던 7월 30일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또 다른 한미 관계의 중요한 축인 경제 및 무역 문제에서의 중요한 문제가 일단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그 15% 관세 동결 그리고 3,500억 불에 달하는 이제 한국 측의 투자로 이렇게 맺어진 경제 분야의 그 합의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축인
한미 동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 한쪽에서는 뭐 10배 이상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들도 나왔었고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고 나토와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해온 방위비 증가, 국방 예산의 증가, 뭐 나토나 일본 같은 경우는 3.5%에서 5%까지 GDP에 국방비 예산 증가, 거의 기존에 쓰던 방위비의 뭐 2배 내지는 3배, 5배에 이르는 국방비 예산을 증가하라는 압박이 있었는데, 과연 한국에도 그러한 비슷한 정도의 국방 예산 증가 요구가 있을지, 또 한편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 설도 돌았고,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같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두 정상 간의 논의가 될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고, 또 한국의 국방비 예산 증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의 조선업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미국 조선업을 좀 도와서 미국의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해운업 내지는 특히 미국 해군의 함정을 보수 내지는 서로 건조하는데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무기를 좀 많이 구매했으면 하는 정도의 논의가 오감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저희가 우려했던 방위비 분담금의 10배 증가나 우리 국방비 예산을 지금 현재 한 2.6% 정도에서 3.5%나 5%까지 증액하는 등의 심한 압박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또 회담의 실질적인 현안 문제에서의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향후 앞으로도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여전히 성급하고, 앞으로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실무자 차원에서 계속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어찌됐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과는 달리 한미동맹이나 우리 측의 국방비 예산 등에 관한 강한 압박은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번 또 한미동맹의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현안 문제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그렇게 추진하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노이에서 좀 실패로 끝난 이후에 아쉬움을 많이 표시해왔고,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시즌2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또 다른 만남, 제2의 만남에 대한 많은 기대를 표시한 그런 정상회담이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김정은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오히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이미 노력을 하셨고 그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면 본인은 그 옆에서 페이스메이커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약간 가벼운 농담식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양 정상이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뭐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이어진 그 소인수 그 참모들과의 그 회동이라든지 아니면 오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중에 자기한테 먼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다. 아니면 위대한, great이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데요. great lead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다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 그리고 이것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잘 짚어줌으로 인해서 양자 간의 또 개인적인 서로 유대를 형성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실제 현 이재명 정부에서 파디로 경축사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남북 관계의 뭐 대화 재개라든지 남북 관계의 안정화 내지는 남북 관계의 평화적 관계 정립을 위한 이번 정부의 노력과도 이렇게 같이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것이 이번 또 정상회담의 특이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면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해 주기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강하게 의사를 밝히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같이 와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식의 제안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번 가을에 한국에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의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질 그럴 또 가능성도 좀 여지를 남겨놓는 그러한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역시 뭐 통상 문제, 경제 문제들도 아마 구체적인 현안들이 지난번 관세 협정에서 논의된 그 이후에 추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목표를 한국 측의 목표에 대해서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한미 경제 통상 관계 안정화, 두 번째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우리의 국익에 맞게 추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이 경제 통상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관련해서 뭐 조선뿐만 아니라 원자력 문제,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콘텐츠 분야 또 아니면 금융 패키지라든지 아니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에 관한 논의 그리고 뭐 AI 협력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이런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추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또 그 한미 정상회담의 전후 과정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2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일본 동경에 들려서 이시바 총리와 상당히 의미 있는 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기서 또 양국 간에도 많은 좋은 그런 논의가 협력적인 관계가 드러난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거에 바로 연이어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됐는데, 이미 언론에서 나왔듯이 한국 대통령이 그 미국과 취임 이후에 직후에 첫 정상회담을 가지는 데 있어서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거는 그 한미 관계뿐만 아니고 한일 관계를 떠나서 한국 외교에 있어서 좀 다른 하나의 전환점을 예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가 이제 좀 더 미국 일변도, 미국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21세기의 이 글로벌에서 좀 더 지도적인 위치에 부상하는 한국의 그런 좀 위상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그러한 좀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항상 보면 미국이 나서서 오히려 한일 관계를 좀 이렇게 잘 하기를 바라면 그게 한국이 좀 거기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실제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에 대한 언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일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 지금까지는 자꾸 수세적인 입장에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나 내지는 한미일 협력을 이렇게 좀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심지어 한미 정상을 하는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행보가 아니었나 싶고, 실제로 앞으로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이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하나의 특이점은 좀 이미 언론에서도 주목했듯이 갑자기 마지막에 그 예정에 없던 비서실장, 대한민국 비서실장이 급하게 미국에 날아와서 이 정상회담에 같이 합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실제 회담 직후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스스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미 이전부터 한미 지도자 차원에서 내지는 양국 대통령실 차원에서 좀 더 긴밀한 의사소통의 창구, 핫라인을 개설하자라는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있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비서실장 간의 의사소통 창구가 이번에 마련되었고, 공식적으로 그것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그 플로리다 출신의 정치인인데, 수지 와일즈라는 여성 비서실장이 지금 그 자리를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행사를 많이 하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통치 스타일, 특히 대통령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거의 전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차지하는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그 대통령의 가장 신뢰를 받는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우리 또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측근 중에 한 명인 비서실장 간의 그 핫라인의 그 통로가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은 한미 아마 이러한 사례는 아마 이전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을 아마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특히 한미 간의 이러한 대화의 창구가 개설됐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양국 관계에서 긴밀한 전략 대화라고 할 때는 양국의 주요 경제 안보의 수장,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양국의 그 외교 국방장관이 서로 정례적으로 만나는 2+2라든지, 아니면 또 뭐 외교나 통상장관이 양국의 그 두 주무 담당자가 만나는 2+2 같은 게 흔히 우리가 이제 전략 대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양국 관계 하나의 긴밀성을 상징하는 그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이런 2+2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저희는 그걸 아예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양국 비서실장 간의 이러한 핫라인이 개설되고 이 속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략대화 이상의 여러 가지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창구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이제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예외적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상 이 정도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크게 총평으로 하자면, 첫 번째, 초기에 약간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유대감 내지는 호감, 신뢰를 쌓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된 정상회담이었다. 두 번째, 현안 문제, 특히 국방 안보를 둘러싼 현안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난제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물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당장 그것이 큰 문제로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간의 긴밀한 또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 막전 막후에서 동시에 양국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이 개설됐다는 것은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또 차원의 그 양국 간의 그 관계 설정의 계기가 좀 되는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또 많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것이 가을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 한미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한 한중 관계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한중 간의 정상 간의 만남, 이미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 한중 간의 또 양자 관계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표단을 대표해서 지금 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중국의 외교 담당자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만나는 그런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외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앞으로 굉장히 한반도를 중심한 또한 하나의 그 외교전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패시픽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러한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또 저희가 이미 발간하고 있는 패시픽 리포트를 통해서도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분석하는 리포트도 발간할 예정이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관심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